보유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안내사 최용현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날씨도 굉장히 변화무쌍했잖아요. 네, 맞아요. 맑았다 갑자기 막 이렇게 비바람이 우박도 내리고요. 네. 자, 증시의 상황이 바로 지난주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런 안 좋았던 상황이 그러니까 좀 안정을 찾고 그래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약세를 주말 사이에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좀 하락 출발을 했고 하락 마감을 했어서 이제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예, 오늘 네. 아침에는 좀 다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조금 다시 좀 누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 지표 중에 하나가 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미국 선물 지수가 아침부터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머징 전체적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오늘 반등세 나옵니다. 2%가량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주말 사이에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흥국 아시아 증시가 좀 반등을 일제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선물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 그리고 국내에는 오늘 금융당국에서 5천억 원 조성에 푼다라는 지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목표가 원래는 2천억 원이었는데 3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고요. 거기다 2천억 원에서 그다음에 2019년에 1천억 원 가량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여기서 앞당겨 시기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설명이고 시장 상황을 봐가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것이다. 거기다 증권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최소 2천억 원 이상 자금을 조성할 것이다. 오늘 오전이었어요. 바로 그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네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가 좀 많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분명히 좀 혜택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에 대해서는 50%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투자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주라든지 어떤 새롭게 상장하는 주식들에 대해서 먼저 50%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면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에 급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만 시장이 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 따라서 현재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조금 좀 주춤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반등의 실마리를 좀 제공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이렇게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밝혔습니다. 3천억 원 조기 집행 펀드에서 증권 유관기관 중심 2천억 원 추가 투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방아쇠만 된다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저가 메리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종목별로도 그래도 워낙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좀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많이 안 떨어졌대요,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코스피가 13% 떨어지는 동안 오히려 제일기획은 9%가량 올랐다라고 합니다. 주가 흐름을 먼저 볼게요. 최근에 한 달간 14% 하락하는 동안 오히려 제일기획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 46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해외 영업 호조 수익성이 이끌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호실적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기다 3.7% 달하는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서 왜 더 상승 좀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기획은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지수가 만약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여태까지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잘 버텨줬잖아요. 잘 버텼죠. 지금 하락에서요. 많이 하락한 폭락한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단 제일기획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일단 제일기획의 메리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광고 시장인데 2, 3분기 때도 광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을 아마 시장이 좀 높게 평가를 한 것 같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죠. 구부러지는 스마트폰이 아직까지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해외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광고를 많이 삼성전자 쪽에서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제일기획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가 흐름이 여러분 코스피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 종목이 너무나 잘 버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르는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이것은 네. 그럼 안정적으로 좀 견고하게 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내년 거기다 배당 중반까지 수익률이 보고. 그렇습니다. 3.7%면 아무래도 뭐 일단. 11월 말 정도부터는 배당 수익에 대한 단기적인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예. 때문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래도 네, 배당 관심은 수익률과 가져올 만한 것 같습니다. 매수 가치 성장성 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자, 오늘 제일 기획을 봤다면 특징주로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낙폭이 컸어요. LG화학입니다. 워낙 성장성이 좋았던 만큼 최근에 낙폭도 좀 깊었는데요. 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기대감의 상승세.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일단 네.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LG화학 배터리 수주 증가로 2020년까지 10에서 20% 추가 확대. 배터리 매출액 전망치가 올 4분기에 1조 원을 달성할 전망이고요. 2020년까지도 10조 원 도달 전망. 워낙 시장 상황이 긍정적입니다. 여기서의 LG화학 지금 떨어진 만큼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이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이 안정화만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이상으로 돌파할 수 있을 종목이라고 좀 그럼 판단하고 저감에서 있고요. 들어 지금 네. 오는 걸 텐데. 예. 일단 뭐 LG화학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전지사업부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제 기존 화학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수익성이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이 이러한 이유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LG화학에서도 일반 화학 부분과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사업 부분을 나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각종 화학 제품들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존 화학주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LG화학도 반등이 나올 텐데 문제는 2차 전지 화학부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부도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보면 다시 신고가 근처를 네. 또 기웃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 부분은 이제 과대 낙폭 플러스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네. 시장만 안정이 된다면 예.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대장주적인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낙폭과대와 성장성이라는 네.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가 매수가 오늘 폭발적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좀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초가보다도 상승폭을 더 확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 3%의 상승에서 지금 7, 8%까지 상승폭을 그러니까 시장만 확대했습니다.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네. PER도 지금 1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2차 전지 종목들보다 메리트가 큰 상태이기 네.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 좀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전고점까지는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예, 충분히 갈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참고하시고요. LG화학 지금 기대감 이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중 한 가지 더 볼게요. 여러분, 웅진그룹이 6년 만에 코웨이를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웅진코웨이에서 코웨이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웅진코웨이로 찾게 된 건데요. 코웨이 인수 소식에 오늘 웅진과 웅진싱크빅은 상승세, 웅진그룹은 상승세고요. 코웨이는 오늘 하락세입니다. 네. 자, 지난해 말부터 인수를 다시 추진했고요. 이날 코웨이 홀딩스로부터 1조 6,849억 원 규모의 코웨이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요. 웅진은 2012년 법정 관리를 들어간 이후에 코웨이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정반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코웨이가 웅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좀 체질 개선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웅진그룹으로 편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웅진그룹이 경영을 절대로 못하는 기업이 아니고 굉장히 우량하고 경영도 잘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시장 상황은 뭐 그냥 기우 정도로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뭐 여전히 코웨이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역시 웅진그룹 자체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웅진과 코웨이 모두 다 좀 득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웨이가 오늘 하락하고요. 네. 웅진과 웅진싱크빅, 웅진그룹들은 상승인데 아마 시너지 같이 다 받을 것이다. 네. 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형제신문에 있는다 함께했습니다.